다음 종목은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을 갖고 계세요? 나이스에 나이스. 이 종목 얼마에 사셨을까요? 19,300원이요. 예, 비중은요? 비중은 20%. 20%요? 네네. 네, 연말쯤에 들어가신 거예요, 시청자님? 네. 아, 그러셨군요. 사실 이후에도 사실 종목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고민되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아, 계속 내려가고 움직임도 없고 해가지고 네, 언제까지 뭐 가져가면 되는지, 네. 언제쯤 뭐 올라갈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뭐 좀 자세히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저희 바로 진단 들어볼게요. 네네. 네, 주가 흐름이 지금 잠깐 차트 나왔지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 계속 내려갑니다. 1월 내내 시장보다 굉장히 안 좋았고요. 오히려 이렇게 빠진 오늘장에서는 딱 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광구 전문가님, 네. 지주사죠? 이 종목은 어떤 포인트로 움직이는 종목인가요?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가 가장 주된 기업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네. 나이스 그룹 전반적인 금융 서비스를 하는데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금융 서비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들이 좀 개발될 때 이 회사에 대한 주목도가 좀 높아집니다. 네. 그런데 나이스 그룹, 나이스 신용평가, 사실 저는 투자의 좀 매력이 지금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뭐 시세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았지만은 전체 거래 수량이 33,000주 정도 유통이 되었어요. 예. 뭐 계산해 보면 10억이 되진 않는데 주가에 유동되는 거래량들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좀 대량의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건수가 많은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좀 드문드문 이 분봉상의 모습이거든요. 예, 드문드문 좀 끊어질 듯한 거래들이 있다라는 거는요. 거래 건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큰 관심을 불어일으키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의 많은 관심들이 좀 주목이 돼야지 시세에 대한 탄력도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이스 이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 또 혹은 이제 뭐 투자에 대한 뭐 이 창투사 투자 같은 이 내용들이 좀 담겨지면서 실적에 대한 호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네. 이런 내용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알아보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뭐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보시게 되면은 어떤 이 투자에 어떤 기업에 투자가 되었는지 내용들이 상세하게 들어 있긴 하지만은 그걸 일일이 찾아보거나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사실은 알아채기 힘들기 때문에 좀 불특정한 뉴스를 가지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투자했던 회사가 심사를 거쳐서 상장을 한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반영이 돼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런 시기들을 예측하고 들어가기가 좀 어렵고 좀 기간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올해 3월 달에는 사실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가 이 지수 포인트도 3,000포인트로 넘어갔고 그리고 많은 시장에 좀 살아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이전에 있었던 위치는 모두 다 회복을 하고 오히려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한다라면은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시세에 오히려 좀 벗어나지 못하고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 역할이 아니라 시장에 소외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종목에 대한 탄력점에 대해서는 좀 불특정한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매력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연말에 들어가셨다라면은 배당락을 보고 들어갔다라는 취지였다라면은 그 이후에는 저는 좀 반등의 일부 연출됐다고 했을 때는 빠져나오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12월 28일 날 보셨다가 사실 연초 때는 좀 반등을 노리고 파셨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추세로 보게 되면은 지금 같은 시장은 지수도 마찬가지로 정배열 속에 확장 국면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추가적인
좀 이 눌림목을 형성할 것이냐, 추가 연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냐 기로에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모든 이평선들이 이제 역배열의 전환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시세가 꺾여서 더 빠진다라는 포인트보다는 올라오더라도 이평선에 대한 저항대를 다 확인하면서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대량의 거래량이 또 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짐작하고 들어가기에는 저는 좀 시간이 좀 아쉽다. 차라리 오늘 같은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떨어졌지만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에 있는 종목들을 걷어들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라면은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전략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반등한다라면은 18,000원, 19,000원 사이에서는 좀 물량을 좀 교체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일단은 좀 대응이 늦어졌기 때문에 18,000원, 19,000원의 반등을 이용해서 나오는 전략 조언됐습니다. 시청자님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또 결단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아, 그러면 올라가는 시기가 좀 언제쯤이나 올라갈 수 있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언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기 좀 예측하기 어려울 참 것 어렵습니다. 같아요. 네. 왜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이 꼭 신용 점검 나이스 신용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자회사들도 봐야 되고, 되는데 예. 사실 사업에 대한 일은 꾸준해요. 아무래도 이제 신용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나이스 그룹하고 네. 일부 그룹밖에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일감은 꾸준하지만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 퍼포먼스 나오는 데에는 어떤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그런 시기는 사실은 시장에서 예측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다만 좀 기다려 본다라면은 지수의 흐름과 좀 연동해서 보시면 좋지 시장이요. 않을까. 예. 만약에 이 종목이 지수에 연관돼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종목이 큰 움직임이 없을 때 지수가 움직인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지수를 따라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지수를 예상해 본다라면은 오늘 FOMC 결과 이후에 시장이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은 FOMC 연준에서 발표 나왔던 것들이 앞으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피력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2월 달에 미 의회가 열린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그러면은 그 정책에 대한 전과 후로에서 증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증시가 다시 한번 눌림목을 거쳐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아마도 이제 미 의회에 진행되는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2월 뭐 중순쯤에는 아마도 이 시장의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네. 길게 본다라면은 뭐 2월 10, 뭐 2월 15일 네. 이렇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이 날짜가 딱 핵심으로 중요하다기보다는 앞서 나온 그 뉴스의 영향을 받는 그 시점이 중요하니까요. 미 정부에서 재정 지출이라든지 관련해서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돌아서는지 그 시기를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 지금 그럼 뭐 혹시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 앞서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네, 일단은 그대로 그 물량 18,000원에서 19,000원에 팔면 되겠죠. 네, 저는 추가 매수는 사실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아,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네, 지주사 살펴봤고요.